자주차는 두 종류의 모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전진하거나 후진시키는 주동력 외에 차량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데에도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강 강의를 맡은 이효근입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3강 내용,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단원으로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구동장치, 그러니까 자동차의 엔진이죠. 동력에 관한 이야기, 부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차동기어, 가장 중요한, 구동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텝 모터도 굉장히 중요하고 차동장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차동기어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조금 설명을 조교를 통해서 배우시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자주차는 전기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기차인데 모터를 이용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모터가 아니라 자주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터는 스텝 모터라고 해서 굉장히 그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는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모터입니다. 그래서 스텝 모터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도 조교를 통해서 간단하게 배우시도록 할 거고요. 네 번째, 이 자주차 구동장치와 관련되는 관리, 그 다음에 정비, 크게 관리하거나 정비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러더라도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십시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주차의 구동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주차는 전기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터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한 모터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스텝 모터라는 것은 뭐냐면 전기적 신호가 들어가게 되고요. 펄스라고 하는 전기적 신호의 변화에 따라서 원하는 각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자석의 수에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회전을 해서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고 굉장히 강력한 모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차의 무게를 스텝 모터가 많이 차지하고도 있지만 또 하나 강력한 조절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같이 알아두시고요. 어떤 거냐? 대략적인 모식도를 지금 그려놨는데 이 회전하는 부분에 자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N극과 S극이 서로 이빨 모양으로 투스티스라고 하는데 이빨 모양으로 해서 교차돼서 N극과 S극이 서로 교차돼서 N극과 S극 크기의 절반만큼의 공간, 그러니까 이게 공간도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손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좀 애매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자석 하나하나의 크기 규격과 그 다음에 틈 사이의 규격도 정해져 있는, 그래서 정교한 제어가 가능한 모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주변에 코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대략적으로 4개 정도 그렸지만 이건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일에 전기적 신호를 보내게 되면 그 코일에서 흐르는 전기적 신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N극과 S극의 자기력을 이용하겠죠.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거나 회전시켜서 그런 것들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 스텝 모터의 내부 구조, 지금 그림과 같이 이게 보시고 계시는데 입력 신호 펄스에 따라서 회전 방향과 속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주차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그 뒷바퀴 바로 중심에 그 본체 내부에 있습니다. 지금 자주차를 뒤로 뒤집어서 바퀴가 위로 올라오도록 해서 이제 스텝 모터의 위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스텝 모터가 아까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입력 신호 펄스를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주게 되면, 연속적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게 일정한 회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동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속도 조절을 정교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주어서 계속적으로 회전 가능하도록 해서 동력원으로도 쓸 수 있는 게 스텝 모터의 특징입니다. 보시면 여기 그림의 그 하단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 안쪽에 이렇게 있고 양 옆으로는 방열 장치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뒤에 관리에서는 말씀드리겠지만 그 열을 충분히 빼내주기 위해서 방열 장치도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구조다라고 이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구동장치에서 이제 모터에 있는 동력을 축을 따라서 회전을 할 텐데요. 요거를
실제 바퀴로 전달할 때는 기어와 기어가 맞물려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모터의 회전축과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차동 기어, 자동차 바퀴에 직접적인 연결이 아니라 중간에 차동 기어가 연결되어 있고요. 차동 기어 부분에 전달해주는 피니언 기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하얀색 스텝 모터 바로 위에 중간에 이렇게 피니언 형태의 기어가 하나 또 달려 있고요. 이게 이제 구동축의 회전에 따라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요 위에 회색 부분에 박스 모양하고 그 다음에 요 기어 모형이 붙어 있는데 요게 차동 기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 차동 기어 부분에 맞물려 있는 게 요게 이제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수직으로 이제 차동 기어가 중에서 링 기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여기에서 맞물려서 피니언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려주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링 기어가 돌아가게 되고 이게 돌아가는 이 형태가 그대로 바퀴축에 연결이 돼서 회전할 수 있는 이런 기어 장치를 이제 피니언 기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니언 기어는 크기에 따라서 변속비가 달라지죠. 당연하겠죠. 변속비가 달라지면 정밀도와 속도의 비가 달라집니다.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변속비가 이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느려질 수가 있겠죠. 대신에 정밀도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주차에서는 저희 차동 기어하고 피니언 기어가 딱 맞물려서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일단 그 크기 하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해진 크기로 딱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차동 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디퍼런셜 기어. 이제 영어로 보시면 아주 심플하죠. 요 정의 자체는 이렇습니다. 이게 엔진에서 전달되는 구동력을, 이제 하나의 구동력이 전달이 되면 양 바퀴에, 만약에 양 바퀴 이 뒷바퀴가 또는 앞바퀴, 전륜이냐 후륜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자주차는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뒷바퀴 두 개에 똑같은 힘이 전달될 수도 있죠. 전달될 수도 있고, 또 요게 나누어서 동력의 힘을 나누어서 다르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차동 기어입니다. 그러니까 차동 기어라는 건 뭐냐면 뒷바퀴 두 바퀴에 서로 다른 구동력을 나누어서 분배할 수 있는 기어를 우리가 차동 기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뭐냐면 모터의 구동력도 있지만 지면과의 마찰력도 합력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지면 상태에 따라서 혹은 움직이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의 마찰력이 다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전수가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합력이 달라지니까 그거에 따른 뭐가 달라지느냐? 회전수의 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그러니까 미끄러지거나 맞물려서 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차동 기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기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자동차에는 요 차동 기어가 들어가 있고요. 장난감 자동차와 같이 간단한 것들은 그냥 두 개의 축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코너링을 하게 되거나 움직일 때는 미끄러지는 현상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에서는 차동 기어를 장착을 해서 실제 미끄러짐이나 회전할 때 엇박자가 나는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자주차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뒤쪽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차 두 바퀴가 있고요. 그 두 바퀴 사이에 연결 부위의 중앙에 차동 기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닙니다. 축 자체가 이 왼쪽과 오른쪽에 연결이 따로 되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연결이 따로 되어 있어서 두 바퀴가 중앙에 기어와 맞물려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기어 자체는 굉장히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아크릴 지지대로 처음에 딱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크릴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거나 이런 뒤틀리게 되면 이 차동 기어가 약간이라도 뒤틀려지게 되면 제대로 바퀴가 운행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관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잘 정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조금 더 내부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잘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진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보시면 그림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바퀴 두 축이 들어오면 요 끝부분에는 이제 대기어라고 얘기한 피니언 기어가 붙어 있어요. 비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뭐가 있냐면
디퍼런셜 피니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 맞물려갖고 어떻게 되느냐? 요 디퍼런셜 피니언은 왼쪽에 있는 링기어하고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직 링기어가 있고, 그 다음에 디퍼런셜 기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이 링기어가 돌아가게 되면 이 소기어인 디퍼런셜 피니언 기어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누구를 돌려주느냐? 예. 바퀴 두 쪽에서 오게 되는 디퍼런셜 그 사이드 기어를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게 돼요. 직진할 때는 링 기어가 돌아가면서 디퍼런셜 기어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맞물려 있는 얘가 똑같은 회전수를 갖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땐 달라지죠. 왜냐하면 안쪽 바퀴와 그다음 바깥쪽 바퀴에 돌아가는 회전수가 달라지면 요 맞물려 있는 것이 한쪽과 이쪽의 마찰력 차이 때문에 이제 방향이 이제 좀 더 많이 회전하는 쪽이 생기고 덜 회전하는 쪽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회전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 위에 붙어 있던 얘가 그냥 직진할 때는 그냥 붙어 있다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예, 조금 더 마찰이 많이 걸려 있는 쪽과 덜 걸려 있는 쪽의 회전수를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뒤에 저희 조교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원리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전할 때 차동 기어는 안쪽의 바퀴가 느리게 움직이면 당연히 마찰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 디퍼런셜 피니언 기어가 회전하면서 두 바퀴에 전달되는 회전수를 달리해주는 이런 기어 장치고 굉장히 핵심적인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차동 기어가 왜 필요할까요? 네. 차동 기어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모식도에서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진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바퀴와 같이 직진 상태일 때는 두 바퀴가 이동하는 속도가 똑같이 가겠죠. 회전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힘이 실리도록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위에 있는 이 피니언 기어가. 그러면서 맞물려서 양쪽에 있는 거를 같은 회전수를 주게 해서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바퀴는 보시면 옆으로 회전하는 구조죠. 그 회전하는 구조가 되게 되면 바깥쪽 궤도는 좀 더 긴 코스를 가게 되고 안쪽 궤도는 조금 더 짧은 코스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회전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안쪽은 조금만 돌아가야 되고 바깥쪽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게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차동기어가 붙어서 회전수를 조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할 때 바퀴가 틀어질 때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수에 따른 그런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차동기어가 존재한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주차에는 차동기어가 어떤 원리와 구조로 들어가 있을까요? 네, 조교 선생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형 자주차 개발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문주현입니다. 지금부터 차동기어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스텝모터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동기어에는 되게 많은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드라이브 피니언이라고 하는 모터 샤프트에서 내려온 그 베벨 기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터의 동력을 그대로 디퍼런셜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와 맞물려 있는 윙 기어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 윙 기어는 디퍼런셜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큰 기어로 그 하우징하고 연결돼서 디퍼런셜 전체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윙 기어는 드라이브 피니언과 맞물려서 모터의 동력을 디퍼런셜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하우징 내부에는 4개의 기어가 서로 맞물려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퍼런셜 피니언 2개, 그리고 그 좌우에 디퍼런셜 사이드 기어 2개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 디퍼런셜 피니언은 하우징에 축만 고정된 상태로 자유회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퍼런셜 사이드 기어는 좌우로 이제 뻗어나가던 엑셀 샤프트, 그러니까 모터 축, 그 바퀴 축으로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이제 차동 기어가 작동하는 방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모터가 움직이는 상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모터가 정지한 상태를 먼저 가정하고 그걸 기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모터가 정지해 있는 상태를 가정하면 위쪽에서 내려오는 드라이브 피니언 그리고 윙 기어의 각속도가 0이 되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하우징도 고정되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자유회전하는 디퍼런셜 피니언과 좌우의 사이드 피니언만 이제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 사이드 기어가 어떤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냐면
디퍼런셜 피니언과 맞물려서 좌우가 각속도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형태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각속력을 각각 오메가 스타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스타라고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모터가 회전하는 상황을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피니언과 이에 맞물린 윙 기어가 함께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함께 하우징도 회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디퍼런셜 피니언이 전체가 하우징과 함께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속도를 오메가 제로로 뒀을 때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 스타를 이 오메가 제로에서 빼고 더하면 양쪽 축에 있는 바퀴의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이제 양쪽 바퀴가 각각 다른 속력, 오메가 제로 플러스 오메가 스타 그리고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스타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 둘의 평균적인 각속력은 항상 오메가 제로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진 운행을 할 때와 커브 운행을 할 때 차동 기어가 달려 있으면 과연 이 차량의 속력은 달라질지 이런 것을 알아볼 텐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그림은 차량이 커브길을 돌 때 바퀴의 배치입니다. 이효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차량이 커브길을 돌 때에는 뒷바퀴의 안쪽 바퀴와 뒷바퀴 바깥쪽 바퀴가 서로 다른 각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이제 오메가 제로 플러스 오메가 스타,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스타로 두고 이 회전 속도가 그 반지름, 동심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비례한다는 식을 세워서 이를 정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스텝 모터의 각속도가 같다는 가정하에 직선 주행과 곡선 주행의 속력이 서로 같아진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차동 기어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직선 주행을 하든 곡선 주행을 하든 일정한 속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또한 곡선 주행을 할 때 그 뒷바퀴 두 개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미끄러짐이 발생하고 이에 의해서 이제 조향이나 구동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해서 정밀한 코딩과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텝 모터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주차의 구동 모터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자주차가 진행하다가 어떤 작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도 충분한 토크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자주차가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충분한 토크 그리고 정확한 회전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텝 모터의 사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텝 모터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모터의 움직임이 출력되는 축이 가운데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로터라고 하는 연구 자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로터는 특이하게도 톱니형으로 되어 있어서 N극과 S극이 번갈아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스테이터라고 하는 이제 전자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이터 또한 톱니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로터와 그 형태가 유사하게 되어 있고, 그 주변을 하우징이라고 하는 케이스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로터가 처음에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스테이터의 전자석에 이제 가하는 전압을 변화시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힘의 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구 자석은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을 향해서 회전을 해서 이제 그 평형 상태로 이동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압 변화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서 이 로터가 한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하는 그 전압 변화를 계속 주게 되면 이 모터가 회전하는 그런 운동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때 이 전압 변화를 주는 그런 과정을 저희는 펄스를 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스텝 모터는 일정한 각을 딱 움직이는, 이제 어느 정도 각을 회전했는지 저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자주차에는 어떤 스텝 모터가 달려 있는지 그 사양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주차 스텝 모터의 사양은 17HD5003이라는 모델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요. 이 스텝 모터의 최대 구동 토크는 180mNm로
되어 있고 이 구동 토크가 결과적으로 기어를 통해서 바퀴에 전달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14.4N의 구동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텝 모터를 이제 제어를 할 때에는 속력을 주로 입력을 하시게 될 텐데 이 속력의 입력 값은 마이너스 300에서부터 300으로 제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입력 값은 소프트웨어의 단위 입력값 1은 실제 속력의 1mm/s와 대응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상으로 뭐 1만큼 속력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실제 속력도 1mm/s만큼 증가되게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 스텝 모터의 분해능, 즉 한 스텝에 얼마만큼 회전하는가, 이것은 1.8도입니다. 이제 자주차 스텝 모터는 그냥 기본적으로 스텝 모터만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상으로 몇몇 단점들을 개선했는데요. 스텝 모터는 기본적으로 계속 움직였다가 정지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태핑이라는 소프트웨어상의 기술을 활용해서 저속 운행을 가능케 하고 이 스텝 모터의 소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텝 모터는 계속해서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는데 특히 정지해 있을 때 모터 축이 회전하지 못하도록 코일에 계속해서 이제 전압이 가해지게 되는 그런 디텐트 토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신형 자주차 같은 경우에는 언덕길을 올라가거나 내리막길을 내려가거나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기 때문에 이 디텐트 토크 기능을 제거하고 대신에 발열 문제로 인해서 전선이 녹는다거나 그런 상황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주차 구동 장치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장이 나면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는지 이호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차동 기어와 스텝 모터의 조금 어렵지만 원리하고 자주차에서 어떤 작동 원리를 통해서 작용하는지까지 배우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보시고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그냥 자주차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알고만 넘어갈 게 아니라 원리를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공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잘 공부해 주시고 한 번 더 보시는 이런 학습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자동차 구동장치,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할 것이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구동 장비는 크게 다를 거는 없죠. 스텝 모터하고 그 다음에 차동 기어하고 요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스텝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내부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작할 때 만들 때 이미 정상 작동을 다 확인하고 저희가 만들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장비가 필요가 없고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주행을 오랫동안 하거나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전류량이 흐르게 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시 발열로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원래 스텝 모터는 멈춰 있을 때도 전류가 계속 흘러서 발열이 일어납니다만 여기 너무 심한 발열이 일어날까봐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멈춰 있을 때는 발열되지 않게 조절을 해놨다라고 앞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정지 시에는 괜찮아요. 혹은 전원을 껐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얘가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다소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방열판을 저희가 붙여놨기 때문에 열을 많이 빼내는 장치, 보완 장치를 충분히 해놨지만 혹여라도 이제 요게 발열이 계속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주행 시간 요걸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스텝 모터를 관리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 이제 호기심에 정말 뜨거운가? 그리고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텝 모터 관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외부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차동 기어의 링 기어, 수직으로 지금 나와 있는 회색 부분하고 여기 그림의 수직 부분하고 그다음 밑에 있는 하얀색의 구동축에 붙어 있는 피니언 기어는 딱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거 만들 때 저희가 그렇게 제품을 내보내는데 이게 조금 물리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거나 혹은 자주 운행을 해서 약간 뒤틀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맞물려 있던 게 약간 어긋나게 되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겠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혹은 장난감 같이 막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크릴 또 이제 바퀴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요 두 바퀴 축이 또 이렇게 약간 뒤틀리면 또 차동 기어하고 물려있는 부분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뒷바퀴는 엔진과 연결되어 있는, 모터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예 정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리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동 기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정비할 일이 없습니다만 지금 사진상에 보시면 뒷바퀴와 그 다음에 축과 그 샤프트 축과 연결된 부위에 이렇게 볼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샤프트 락을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있는 부분에 나사 볼트를 조여놔서 이렇게 꽉 조여놓기는 했는데 종종 운행 중에 이게 뭐 할 수 있느냐 약간 풀릴 수가 있어요. 너무 세게 안 쥐어도 됩니다.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관리를 좀 해주셔서 바퀴가 축에 잘 맞물려 있을 수 있도록만 관리해 주시면 이 구동 부위에서 관리는 거의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관리할 일은 없습니다. 지지대 자체가 약간 본체하고 자동차의 본체와 프레임하고 연결 부위가 이렇게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연결 부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량의 뒷면을 보시면 이게 자꾸 차량이 운행하다 보면 약간 흔들리는 이런 진동들 때문에 아크릴 지지대의 볼트와 너트가 살짝 풀릴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또 꽉 쥐면 아크릴 자체에 파손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적절히 죄어져 있기 때문에 진동에 의해서 조금 풀릴 수는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사진상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네 군데 뭐냐면 두 바퀴 지지대, 그 다음에 차동기어 지지대 2개, 그래서 총 4개의 볼트와 너트가 조여져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진동에 의해서 종종 풀릴 수 있으니까 매번마다 점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적절한 기간을 두시고 혹시 풀렸나? 문제 없나? 요 정도만 한번 보시는 정도로 해서 볼트와 너트 좀 조여지는데 너무 꽉 조여도 문제가 되고 너무 풀려 있어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적절하게 조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정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구동부의 여러 가지 부품, 그 다음에 원리, 그 다음에 정비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고요. 하드웨어적인 관리를 또 잘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 대회를 나가거나 이럴 때는 하드웨어 관리가 안 되어갖고 실제 소프트웨어는 잘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 때문에 제대로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관리를 잘하는 친구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강 구동부의 주요 부품하고 원리, 그 다음에 정비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주차를 정밀하게 움직이려면 모터의 회전 속도를 치밀하게 계산하여 제어해야 하는군요. 똑똑한 자주차를 만들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 많죠?